야, 뭐야? 역전 이든입니다. 이든 누나 왜 이렇게 자주 나오시는 거죠? 그냥 제가 안 들어본 선생님이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미모와 지성을 갖춘 조혜연쌤을 만난다고 해서 제가 또 이든이가 금방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한번 조혜연 쌤 만나러 가보시죠. 요정과 같은 조혜연 선생님 옆에 앉았게 되세요. 이제 스튜디오샤였던 이든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호야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부동의 EBS 1타 강사님이라고 조혜연 선생님이 또 아이, 그러시잖아요. 조혜연 쌤 강의를 진짜 많이 들었었던 게 고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때 저희가 또 온라인 클래스를 했었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근데 그때 대부분의 학교에서 조혜연 선생님의 강의를 맞아요. 온라인 클래스를 해주시고 자료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했었다. 네. 저도 오수를 한 만큼 EBS는 물론 이제 이투스까지 다 들어봤는데 네.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항상 돌아오는 건 주희연 선생님 강의였더라고요. 그렇군요. 선생님 오늘 안 그래, 해도 너무 부끄러워. 네, 일단 이번 수능부터 말을 해볼게요. 이번 수능 정말 말이 많더라고요. 마그마 수능. 국어부터 해서 특히 영어가 절대평가였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 비율이 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제가 영어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이게 약간 헷갈렸던 게 뭔가 아는 단어 같은데 뜻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수험생분들이 진짜 많이 헷갈렸을 것 같다. 그래서 조혜연 선생님은 이번 영어 수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끼는 그런 면문항이 좀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진짜 그렇게 어려웠느냐 근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 2등급을 합한 비율을 보면은 거의 28%거든요. 근데 쉬웠다라고 이야기하는 작년 수능은 29%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큰 차이가 없죠. 네. 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 생각보다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는 길이 멀구나. 그러니까 보통은 나 2등급이니까 조금만 더 하면 1등급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금만이 상당히 멀 수 있다라는 거 하나랑 혹시 지금 중하위 등급이라면 그래도 2등급까지는 사실은 해볼 만한 거구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근과 채찍이 같이 나오는 너무 좋은 해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EBS 연계 체감이 잘 안 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계 체감이라고 하면은 내가 봤던 똑같은 지문이 그대로 나왔는데 문제만 바뀌어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연계를 느낄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연계되는 방식이 간접 연계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접 연계라고 하는 거는 소재의 유사성, 뭐 조금 더 가면 주제의 유사성까지 있지만 어쨌든 동일한 지문은 아니다. 봤던 거를 그대로 시험장에서 느끼겠다 이런 거보다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그 많은 문제집 중에서 뭐 기왕이면 평가원 검수를 받은 문제집 하나 더 껴주는 거 뭐 그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런 차원에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친구들이 상대평가인 국어나 수학에 비해서 영어 공부 시간을 아주 현격하게 줄여버리는 그런 이제 양상들이 보여요. 그래도 될까요? 답은 정해져 있는.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한 번도 크게 떨어진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느 일정 수준의 성적,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시간이나 노력은 사실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길게 잡고 공부하셔야 돼요. 개념 듣고 그다음에 막 딴 거 하다가 찬바람 불면은 아이쿠 기출 풀까?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안 나온다는 거. 그럼 일자리수 9 나오는 거예요. 네, 이번에는 수험생분들이 정말 많이 주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받아보려고 해요. 최저 등급을 맞추려는 친구들에게 또 영어가 굉장히 전략적인 그런 과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등급별로 공부를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글을 읽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요 생각하면서 읽는 힘을 기르는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수험생들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확장적 사고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헤빗이 나왔다. 그러면 진짜로 그냥 매일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 뭐 양치질하는 습관 딱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헤빗이라고 하는 단어가 늘상 해오던 대로 관성대로 계속 하는 것 이렇게까지 사실은 좀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단어를 외울 때도 expose 노출시키다, expose 노출시키다, 노출 이렇게만 외우거든요. 근데 사실은 노출시킨다고 하는 거는 새로운 걸 접하게 하는 거니까 새로운 문명이나 문화나 경험을 접하는 것까지도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요게 조금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네. 이게 바로 네. 아까 호야가 말했던 네. 이번 수능에 어떤 단어의 해석이 굉장히 맞아요. 다양했는데 그거에 어려움을 느끼던 네. 친구들이 있었다. 사실은 뜻이 여러 개인 게 아니라 하나의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사실 1등급의 벽을 딱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럼 또 단어를 외울 때 단지 단어의 뜻만 외우는 게 아니라 좀 예문 같은 거를 좀 보면 도움이 좀 될까요? 예문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보통 이제 한자어로 풀이된 게 많잖아요. 그거 말고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의미를 생각해보는 습관이 자신의 말로?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중위권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제 중위권 친구들은 영어에 조금 시간적인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남의 나라 말로 쓰여져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해독하는 과정이 한 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글이 워낙 추상적이니까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한 번 있어야 되고 사실 크게 보면 2단계죠. 근데 이제 이 2단계가 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크게 부족하다기보다는 다 조금씩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문장 해석을 좀 하다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기출을 풀어야지. 그러면서 막 논리적으로 읽는 연습을 해요. 하다가 도저히 해석도 안 되는 것 같아. 다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겨울에는 문장 해석부터 확실하게 딱 끝내고 탄탄한 기반 위에서 논리적이고 좀 추상적인 글을 읽는 연습을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생각하시면 어떨까. 네. 항상 공부를 장독대 같은데 물을 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멍이 아. 어디나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중위권 친구들이나 맞아요. 아주 실수를 많이 하는 상위권 친구들은 구멍이 어디 있는지 맞아요. 모를 때에 밑에서부터 천천히 훑고 오는 게 맞아요,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이렇게 너무 멋있는 일이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하위권 친구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하위권 친구들은 공부를 막 집중해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야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어만 외우면 되나요? 아니면 중학교 문법만 먼저 끝내면 되나요? 근데 세상에 단어를 끝내고 온다 그러면 아마 여든이 돼도 못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하나 끝내고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병행해서 단어도 하시고 문장을 읽는 훈련도 하시고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막 시작하는 친구들은 보통 상위권 친구들한테 야, 넌 어떻게 공부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나 기출 막 돌리지? 그러면 저거구나 이렇게. 근데 내 발에 안 맞는 신발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친구 하는 거 따라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필요한 걸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시면 사실은 자기 전문가는 자기 아닙니까? 분명히 뭐가 필요한지 알 거예요. 네. 특히 중상위권 학생들은 이런 고민을 또 갖고 있는데 내가 너무 감으로 푸는 것 같다라는 질문들을 또 많이 해요. 이게 내가 알고 푸는 건지 약간 느낌으로 푸는 건지 막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이런 현상이 왜 생길까? 아니 그리고 맞추고 났는데도 왜 그렇게 불안해할까? 이제 결국 그건 것 같아요. 보통 수능에서 지문을 출제할 때 학술 서적의 한 단락을 중간에 발췌를 해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전문적인 내용을 읽다 보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키워드만 잡은 거예요. 키워드만 잡은 다음에 키워드 연결해서 답은 이거겠구나 라고 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없기 때문에 나 이거 찍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사실은 그냥 찍은 거랑은 좀 상당히 다르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어쨌든 키워드는 찾았고 키워드를 연결하는 능력까지는 갖추고 있는 거거든요. 글을 이해하는 중간 단계 정도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으로 푸는 것도 뭐 그게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이제 다만 내가 이걸 풀었는데 근데 왜 맞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건 것 같아 라고 풀었으면 답을 보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정독해서
아, 내가 이거 때문에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찬찬히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시면 감으로 풀어서 맞춘 거라는 불안감이 상당히 좀 줄어들게 될 거예요. 예. 답을 일단 맞추고 나면 수렴적 사고를 하게 돼요. 무조건 답에 때려 맞추는 거, 나의 사고 방식을.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논리를 조금 파악하는 데에는 평가원 말투를 익숙하게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공부법이 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기출 분석법? 근데 일단 다른 과목이랑 영어는 기출이 갖는 의미가 좀 달라요. 다른 과목은 그 동일한 개념이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사실은 영어란 언어로 쓰여졌다라는 거랑 출제하는 메커니즘 빼고는 그냥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지문은 이 다음번에 나오는 시험과 사실은 연관성이 그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N회독은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이거를 봤던 걸 다시 볼 때에는 참 사람이 희한한 게 실력은 안 늘었는데 답은 정확하게 기억나거든요. 맞아요. 영어는 지문을 다시 읽으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기억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됐을 때 한 번에 제대로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기출문제는 한정돼 있잖아요. 상위권 친구가 기출 시작한다 그래서 그거부터 하면 그냥 그거 다 날리는 거예요. 나중에 준비됐을 때 보고 싶어도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 보셔야 되냐면 일단 문장 해석이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봐서 출제 메커니즘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좀 생겼을 때, 만약에 그 힘이 약하다면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게 그건 당연히 맞겠죠. 그럼 기출을 푸는 시기가 너무 빨라서는 또 안 되겠네요. 네, 맞아요. 중하위권은 기출 빨리 못 풀었다 그래서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수능 전에 그냥 한 번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일단 준비됐을 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영어 공부를 할 때 진짜 고민이 많이 되는 게 또 시간 싸움이란 말이에요. 듣기를 풀 때 뭐 어디까지 뭐 풀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또 지문을 처음 볼 때 중간에 뭐 하우에 뭐 이런 걸 먼저 보고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약간 시간 단축 방법론 같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기를 풀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사실 풀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사실은 연습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험지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좀 이동 동선을 좀 줄여서 푸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모든 모의평가가 있을 때마다 그 방법을 다 시행을 해가지고 최적화된 상태에서 수능에서 그걸 실행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랑, 듣기에서 오답이 나는 친구들은 제발 듣기 풀 때 많은 걸 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내려놔야 된다. 어차피 듣기에서 받는 2점이나 뭐 독해에서 받는 점수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 그런 많은 위험 부담을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맞아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빈칸 뭐 앞에만 읽어라, however 뒤에만 읽어라. 이게 통할 때도 있어요. 통할 때도 있는데 항상 통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뭘 추천하냐면 그냥 앞에서부터 읽어라. 대신에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읽어라.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안 읽어도요, 한 3문장 이 정도 읽으면 아, 이건 이 얘기구나 라는 게 확신이 와요. 처음에 바르게 글을 읽는 것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난 중간중간 찍어서 읽는 스킬로만 어떻게 해보겠다 라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고 별로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평가원에서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이런 어떤 방법론은 진짜 기초가 잘 잡혀 있어야지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오는 가장 많은 수험생이 어떤 친구들인지 아세요? 선생님, 그 스킬 따라서 여름 다 보내고 났는데 이게 아니란 걸 지금 깨달았어요. 그땐 여러분 늦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께서 더 풍부한 강의를 가지고 새 커리큘럼을 가지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진짜 풍성하게 밥상을 차리려고 일찍부터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일단 문장 해석을 바로잡는 한 줄 독해, 기출을 보는 눈을 길러주는 기출의 알고리즘, 이 두 개는 여러분이 딱 중심에 놓고 공부하시면 반드시 우리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EBS 부동의 1타 강사 주혜연 선생님을 또 모시고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영어 공부를 조금 헷갈리게 하고 있거나 애매하게 공부하고 있던 친구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주연 선생님의 동기부여가 조교클럽 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딱 한마디. 씨앗, 불안해하지 마. 너는 본디 꽃이 될 운명이니까.
여러분의 앞날을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노력하는 이 순간이 반드시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 갖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희 선생님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스샤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선물을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떤 선물이에요? 일단 명저서, 씨앗복화, 너무 좋아.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쓰는 손엽서 준비했으니까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댓글 달아도 돼요?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아주시면은 선생님께서 직접 20명을 뽑아가지고 선물을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안녕.